안녕하세요. 노동인권 강사 이영우입니다. 오늘 사업주가 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 A씨가 겪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A씨의 취미는 요리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여주길 좋아하던 A씨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맛을 보고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꿈이었던 자신의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 곳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안성맞춤인 자리에 가게도 얻게 되었고 필요한 설비들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도 멋지게 완성을 하고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가게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었기에 함께 일할 노동자들도 고용했죠. 그 노동자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고 1년이 지나면서 가게는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나며 제법 운영이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사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A씨를 신고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A씨는 이 과정에서 그 전에 몰랐던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체불되었던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노동자들과 생겼던 갈등은 A씨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반성도 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식품위생, SNS 홍보 방법, 세금과 절세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공부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준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던 거죠. A씨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들이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동자와 적법한 근로관계를 맺고 노동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사업장 경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인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국어 사전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구분되며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상품으로 삼아 이를 자본가한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게 되죠.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국민 75%에 달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를 경험하고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자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선 노동자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많은 농부들은 산업시설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였고 생산 수단이 없던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과 돈을 교환해야 했죠. 산업혁명, 공장제 생산, 분업의 발달은 생산물의 폭발적 증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자본가에게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전 간의 수공업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던 기술자는 사라지고 노동자는 생산 공정에서 장시간 동안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기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로 대체될 수 있기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임금이라도 벌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선 불평하지 않고 자본가의 요구에 따라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함에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건 성인뿐이 아니었습니다. 4, 5세밖에 되지 않는 아동들도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동, 부모는 있지만 그 부모 또한 장시간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어린 나이의 아동들도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15시간씩 장시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동들은 공장 굴뚝을 청소하거나 탄광에서 석탄을 캤고 방직 공장에서 직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굴뚝 안에 들어가기 적합한 몸집이 작은 어린 아이를 사업주들은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작다는 이유보다 성인의 10분의 1의 임금만 주어도 일을 시킬 수 있기에, 또 사업주의 지시에 불평하지 않고 다루기 쉬웠기 때문에 아동을 더 선호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도 비슷한 이유에서 여러 노동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과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영국에서 제정된 공장법은 아동 연령에 따른 고용 금지, 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차츰 발전하여 오늘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낮은 가격이라도 팔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존재합니다.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이것이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법이며, 노동법은 오늘날에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기업의 경영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 아래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제 투자자나 소비자는 기업 또는 상품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또는 지배 구조는 투명한지 등 선택 기준으로 그 기업과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사회적 책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과 함께 노사관계, 안전한 작업 환경, 인간적인 근로조건 등 노동인권이 중요한 지표로 자리합니다.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업,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주의 갑질, 근로관계 법령 위반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영 위기를 맞는가 하면 기업 총수가 경영에서 물러나기까지 하는 여러 기업들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ESG 경영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영 원칙은 아닙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착한 가게에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 전 치킨을 사 먹기 어려웠던 어린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한 한 사장님의 소식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그 착한 사장님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과 혼줄을 합친 이른바 돈줄을 내주겠다는 소비자들의 주문에 사장님은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선 노동권익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하였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가게들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점포에도 게시하여 널리 알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하는 노동자들과 가게를 찾는 손님들 모두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A씨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들과 주휴수당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빚었었지만 갈등이 해결된 이후 다른 노동자들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게 메뉴에 대해서 분석하며 같이 연구했고, 손님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본인이 근무일이 아닐 때에도 갑자기 결근하게 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기꺼이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쉬는 날에도 음식점에 중요한 단골 손님으로서 다른 손님들을 열심히 데리고 오는 등 가게 운영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A씨와 노동자들은 단순히 노동자와 사업주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씨의 사업장을 함께 일궈낸 동반자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생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소비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경제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자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은 노동자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알고 지켜주는 것. 노동인권을 지키는 일이 곧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